네, 안녕하세요. 방장입니다. 오늘은 6월 29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629, 그죠? 629 하니까 또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은 그 629 선언, 그죠? 생각나죠? 그 629 하면 그 매캐한 그 체류탄 냄새, 그리고 하여튼 오랜 전 이야기죠. 예, 어쨌거나 그 629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글쎄요. 이래 지나고 보면 그 당시는 그죠. 엄청나게 좀 강렬했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리죠. 세대가 변해버리니까. 예, 어쨌든 각설하고, 주식 공부. 전반기는 그죠.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바를 이루었는지, 한 번쯤은 결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식으로 몸담고 있는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하면, 전반기, 후반기, 아니면 1년, 아니면 분기, 이렇게 결산을 해요. 결산을 하다 보면,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좀 흔했어요.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어떤 펀드 매니저가 내가 뭔가를 맡고 있어요.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성적표를 받아야 되죠. 잘했을 경우는 어때요? 다 팔아버려요. 왜? 팔아야 돈이다. 팔아야 성적표가 나오는 거예요. 못했을 경우는 어때요?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보통 이 정시가 1분기가 끝나든 전반기가 끝나든 한 해가 마감되든 변동성이 많아요. 그런데 안 좋았을 때보다는 좋았을 때가 훨씬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왜? 성과를 확인하고 싶었어. 그래야 성과를 또 받을 거니까. 이번에 그죠? 6월 27일 마지막 장은 뭔가 좀 변동성이 되게 많았죠. 그런 맥락으로 저는 좀 보고 있어요. 이제 저의 관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배당, 분기 배당, 그죠? 반기 배당. 배당을 주는 종목은 그 배당을 주는 액수만큼 내가 권리를 확보하죠. 물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얼마 주겠다. 단, 배당을 주는 회사는 공시를 하죠, 사전에. 우리가 배당을 주겠다. 근데 얼마를 줄지는 차후 거론해보고 줄게. 이런 식이죠. 그래서 어쨌든, 배당을 준다 하니까 그 배당에 대한, 셈법은 전년도에 800원 줬다. 그 전년도에도 800원 줬다. 3년 내리 전반기에 800원 줬더라. 대충 시장은, 800원 인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딱 끝나는 권리를 확정하는 그날에는 거진 한 800원 정도 빠진다. 이래 보면 뭐 맞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내가 그것을 머리를 계산을 해야 돼요. 배당을 받는 권리를 확보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이것을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는 게 나은지 어느 게 맞다 틀렸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죠? 장이 끝나봐야 하는 거지. 그렇지만 뭐 제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들고 있는 게 맞다 이런 결론이 많이 나더라고요. 물론 장세마다 틀리죠. 그죠? 장이 나쁠 때는요, 뭐 배당 한 800원 받으려고 하다가 마이너스 손실이 8,000원 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장이 나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장이 괜찮을 때는, 하반기도 괜찮아. 이럴 때는 배당을 안고 가는 게 결국은 훨씬 이득인 경우가 많더라. 뭐 그런 거죠. 이 부분은 경험치. 그렇지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오늘은 빠질 거야. 이래서 빠질 거야.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하면 훨씬 편하죠. 어제는 그죠? 제가
부산에 사니까 부산도서관. 당연히 부산도서관이겠죠. 거기는 최근에 나라의 국비로 그 도서관을 지었어요. 그래서 뭐 시설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자주 한 번씩 이용을 하는데 아직은 아날로그 감성, 그러니까 이 종이책 이래 넘기는 그 소리도 좋고 그 느낌, 그리고 그런 분위기, 도서관이라는 이런 분위기 속에 톡 들어가 있으면요, 괜히 똑똑해진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좀 지성인 어떤 그런 느낌, 또 그 공간 안에서 풍기는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그 공부를 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기 같은 거. 우리가 그죠, 흔히 군대 가면 군기란 게 있죠. 군기, 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가면 뭔지 모르게 막 열심히 하고 싶고 똑똑해지고 싶고 이런 기를 막 받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게 좋아요. 느낌. 노안이 와서 약간 책 보고 이런 게 좀 불편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돋보기를 끼면 뭐 글씨는 보여요. 그래서 그게 어디야? 그죠? 제가 고조선 시대 태어났으면 돋보기도 없었을 거고, 그럼 거진 심청이 아빠죠. 그런 맥락으로 생각하면 아직은 괜찮아 이런 느낌. 그리고요, 이 주식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 저는 대략 보고 지금 한 30, 한 몇 년 했어요. 30 몇 년을 하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뭔가를 조금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하고, 물론 끝없이 공부를 하니까 이제는 좀 돈을 안 잃을 것 같다, 막 그 정도. 저는 주식을 한 30 몇 년 오래 했는데요. 오래 했는데 지나고 나서 이래 정리를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주식으로 해서 큰 돈을 벌었다 그러지는 못한 것 같아요. 초창기부터 시작부터 한 20년 돈 다 잃었어요. 진짜 많은 돈을 잃었어요. 그리고 읽고도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흘러오니까 이제는 좀 안 잃을 정도. 그죠? 우리가 고스톱을 치면 막 의욕이 넘쳐서 못 먹어도 무조건 썰이고고 전판을 다 뛰어요. 막 무조건 죽으라고 뛰는 거죠. 하다 보니까 체력도 고갈되고 힘들고 돈은 돈대로 잃고 이런 시국으로 20년을 보냈다 하면 지금은 패를 딱 보고 패가 별로 안 좋아. 이 패 갖고는 도저히 못 이기겠어 하면 들어가요. 저는 죽었어. 아니면 때로는 쭉 보고 강도 팔고, 그죠? 또 때를 봤을 때, 이거는 쓰리고를 들어갈 패가 아니다 싶으면 끊을 줄도 알고, 차근 여유 있게 하니까 뭔가 되는 거죠. 주식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똥인지 된장인지 이게 왜 오르는지 이유도 몰랐어요. 조금 오르면 뭐예요? 국정원에서 개입했대. 이거 나라에서 하는 작전주야. 이거 얼마간대. 차트 딱 보고 혼자서 상상해. 여기서 매집을 해가지고 여기 지지 어쩌고 목표가는 얼마고 열심히 섬 쭉쭉 끊고 무모하게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그 회사가 뭘 하는지 이해도 못하면서 무조건 그죠? 작전주다 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실주나 이상한 것들 손을 대고 주식으로 돈을 잃을 수 있는 모든 경험은 저는 다 해본 것 같아요. 별별 하다 못해 레미콘 회사가 벼락 맞아서 그 레미콘 회사 굴뚝 같은 게 그게 파괴가 되고 그게 뉴스에 나오면서 그것도 9시 뉴스에 벼락 맞았다고. 그러면서 하한가 간 적도 있었어요. 별별 일을 다 경험했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으로 돈을 잃을 만한 경우의 수를 다 그게 어떤 미치는 것 같아요.
남들은 성공 사례로 쭉 흘러왔다 하면 저는 실패 사례, 주식으로 실패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은 나는 다 해봤다. 그게 어떤 저 주식의 원천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조금 그죠. 서두 잡설이 좀 길었어요. 그런데 왜냐? 아니, 전반기를 결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우리가요, 주식을 할 때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는 그런데, 연식이 있다 보니까 아직도 아날로그 감성, 그게 좋아요. 어떤 게 아날로그 감성이냐? 물론 이것도 제가 지어낸 말이거든요. 아날로그 감성. 이거 맞아. 고리타분해. 이런 것보다는, 그죠? 뭔가 아날로그 감성 하니까 있어 보이잖아요. 저마다 주식을 하는 방법은 다 틀리겠죠. 근데 저는 이제 저의 경험에 의해서 저만의 방식이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학력고사 시대거든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사라져요. 그죠? 사라져. 왜 사라져? 시험, 이제 출제위원으로 랜덤에서 뽑힌 거죠. 그러면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사라져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출장을 갔대요. 똑똑한 친구들은 딱 아는 거죠. 그 선생님이, 국사 선생님이 출제위원으로 간 것 같아. 그 말은 뭐죠? 그 선생님이 지금까지 냈던 그 시험 문제 안에 무조건 다 나온다. 그런 일종의 힌트죠. 그러면 다른 엄청나게 두꺼운 다른 쪽에 공부할 필요 하나도 없어. 국사 과목은 딱 빼가지고 그 선생님이 지금까지 냈던 그 문제, 그것만 달달달달달 외우면 된다는 거죠. 그죠? 출제위원으로 갔으니까. 이게 어떤 학력고사, 요즘 수능이 나죠. 학력고사를 대하는 그 당시의 어떤 방법, 그렇다는 거죠. 저는요, 그 출제위원, 이 부분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왜? 어떤 새로운 정부가 탁 들어와요. 들어오면 그 정부에 관련된 인사들, 사람을 먼저 조사를 해요. 왜? 모든 정책은요, 결국 사람한테 나오잖아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없는 정책을 갑자기 뿅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죠? 대부분은 그 사람이 평상시 살아왔던 과거 이력에서 그대로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이력을 조사하면, 이 사람이 이 정부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 이 정부의 뿌리는 여기다. 모태는 여기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해 나가겠다. 유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주식이라는 것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비슷하게는 맞아간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죠? 농공행상을 하잖아요. 내가 왕이야. 내가 이번에 왕이 되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나를 왕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을 쭉 앉히게. 너 정일품, 너 정의품, 너 삼품, 너 병조판서해라. 니 뭐 해라. 너는 무술이다.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뭔가가 이제는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부터 보거든요. 열심히. 어제 도서관 갔다 했죠. 결국은 그런 것들, 과거 이력들, 이걸 다 찾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시험 문제를 출제했는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그걸 열심히 조사하는 거예요. 물론, 아는 사람, 이미, 그죠? 앞전에 이 정부가 딱 들어섰을 때 바로 조사를 해가지고 아는 사람도 있고, 이미, 주식시장에서 반응을 일으킨 종목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일으킬 만한 건수를 찾는 것도 일이고, 그 모든 게 어디서 출발한다? 사람한테 출발한다.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제가 하는 방법, 왜 도서관을 가는지, 무엇을 찾는지,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 드리는 거죠. 보통 팀을 구성해서 같은 팀원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전반기를 결산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반기를 좀 운영을 잘 못했어요. 사업은 자질이 없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또 촬영이 좀 늦어지죠. 보통 옆에서 같이 이제 도와주는 팀원들이 도서관에 가서 자료 찾고 준비하고 이런 것을 다 해주면, 저는 그것을 또 모아서 보통 토요일 촬영을 해주고, 또 약간 그런 편이었는데, 이제는 작은 정부를 구성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씩 자꾸 지연이 되고 늦어지는 점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요일 아침이거든요. 일요일 아침에 한 5시에 일어나서 이래 맑은 정신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장이라고 있어요. 국정기획위원장. 국정을 기획하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죠. 국정기획위원장. 제가 잘 되면 밴드기획위원장 이런 거 하나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한주 들어보셨나요? 아시는 분 있나요? 나 알아 하면, 그죠? 공부를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내가 하면 선이고 내가 안 하면 악이다. 이런 논리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되겠네요. 그냥 각자 생각이다 하겠습니다. 이한주라는 분이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이번에 내정된 분이거든요. 이분은 이재명 대통령의 한 40년 직이에요. 그리고 옆에서 항상 조언을 해주는 분. 성남시장 그때부터도 그죠, 똑같죠. 40년씩이라 했으니까. 일명 이제 그죠, 이재명이니까 JM 노믹스, 아베노믹스 하듯이 JM 노믹스의 모든 기획자, 좀 기분 좋게 말씀드리면 제갈공명, 그죠? 아니면 방통, 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이제 서울대 경제학 박사 출신이고, 그리고 경원대 교수도 재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가천대 경영대학원장도 역임을 하셨고, 어쨌든 적당히 어떤 이력을 그죠, 좀 나름 엘리트 코스 이런 식으로 밟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주당 내에서 경제 정책 전문가로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과거 이력을 보면 이제 청년 배당, 아니면 산후조리 지원, 아니면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그죠, 이재명 테마 하면 형지그룹, 그죠? 형지 엘리트, 이런 것들 막 날뛰죠. 이 회사에서 뭐예요? 교복 만들죠. 교복. 최초예요. 이재명 이 정책으로 해서 무상교복을 해주자. 안건을 처음으로 조언을 한 사람이 이한주. 이분이에요. 무상교복. 그래서 이재명, 어떤 무상교복, 이게 테마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실상은 뭐다? 결국은 이분, 이제 이한주라는 이분 머리에서 나온 거다. 최근에는 그죠, 청년배당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면 이분의 생각을 읽으면 그죠, 앞으로 뭐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대충 감이 오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책실장. 우리가 그죠? 주식시장에서 정책 테마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면 정책은 누가 해요? 결국은 정책도 사람이 하는 거죠. 뜬구름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툭 튀어나오는 거 아니죠. 김용범 이분이 정책실장. 1962년생이에요. 전남 무안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뭐 서울대 출신이더라고요. 이한주 이분은 1956년생. 경복고 출신. 롯데 자이언츠의 박세웅 이 선수가 아마 경복고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김용범 정책실장 이분도 조사를 해서 알고 있으면 그죠, 향후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사실은요, 사실이랄 것까지 할 거는 없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주식시장에 약간 테마가 될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은 했는데 저는 이제 해석을 그렇게 좋게 안 봤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주식시장이 이제 이 정도로 크게 테마로 움직인다고 저는 그렇게 안 봤어요. 시장이 어떤 테마가 정책이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그 결과치는 그죠, 아무도 몰라요. 개인들이 확 몰리면 그게 막 따따블도 나고, 개인들이 안 몰리면 한 10% 반짝하다가 죽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 따따블 먹어서 이런 걸 뭔가 자랑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주식 시장의 스테이블 코인 테마가 왜 만들어지는지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소위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은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팔아먹을 자신이 있는 회사를 매집을 한다.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가끔 뭐 유상증자나 전환사채나 뭔가를 그죠,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유상증자를 해 200억이 들어오냐 마냐에 따라서 우리 회사 존재 가치가 결정이 돼. 그럼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무조건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작업팀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돈도 주고, 야 펌핑해라, 띄워라, 계획을 짜요. 그러면 어때요? 유상증자 하는 종목은 거기 맞는 작업을 하겠죠. 김용범 정책실장 이분은요,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이에요.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 그러니까 그 기재부 1차관 출신이고,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것도 역임하셨고, 그전에는 보면요, 이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인데 그 이름이 뭐였더라? 해시드 산하의 어떤 그 두뇌 역할 이런 걸 운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표 이런 일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이 사람은 옛날에 이 블록체인 기반 이런 전문 투자사 뭐 대표도 했고, 그러면 이쪽으로 뭔가를 있구나. 그래서 찾아보는 거죠. 이제 이분 김용범 이분의 과거 생각은요, 그런 생각이에요. 최근에 그죠,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엄청나게 막 찍어내고 막 거기에 대해서 막 테마가 형성되고 막 그러죠. 근데 이분이 에이 이거 안 돼. 무조건 부정적이었으면 우리나라에도 스테이블 코인 테마가 없었을 거예요. 왜? 어찌 보면 이 테마의 창시자니까. 근데 이분은 과거 이제 이력을 찾아보면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어떤 재정 위기 아니면 글로벌 통화로서의 어떤 이런 것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어느 정도의 약간 불안감은 있지만 그래도 대안은 될 것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긍정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좀 해놓은
그런 이력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향후에 주식시장에서 테마가 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유추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검증을 안 해봤으니까. 보통 제가 공부를 하고 알고 있는 경제라는 개념은, 그죠? 양지에 있는 이 경제보다 지하 경제, 음지에 있는 이 지하 경제가 양지에 있는 경제를 실제 리딩을 하는 거예요. 규모도 한 100배에서 200배 이상 크다. 그만큼 실제 우리가 움직이는 이 사회라는 개념 밑에, 그죠? 지하 경제가 실제로는 한국과 나라를 다 지탱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스테이블 코인은 그 일부에서 대충 그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막 설명했죠. 중국이 만들었을 때 병폐,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게 되면 내 동선, 모든 게 추적당한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돈의 출처, 이런 것들을 다 뽀록나요. 할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안 맞을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반짝하다 말겠지. 그래서 빼놓은 거예요. 그리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스테이블 코인이, 어쨌든 화폐예요, 화폐. 이 화폐를 일반 민간 기업에서 이 화폐를 찍어내고 관리를 한다? 이거는 국가가 무너질 수도 있는 일이죠. 한 국가에서 그 통용되는 그 화폐를, 그죠? 한국은행, 이래 쪽에서 특수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민간 기업이 무슨 아무나 찍어낸다? 게임머니, 뭐 온라인 게임 같은 거 하면, 거기서 운용되는 게임머니 같이 툭툭툭툭툭 찍어낸다? 네이버에서도 화폐 왕창 찍어내고, 그죠? 카카오페이에서도 왕창 찍어내고, 온 회사들이 막 너나 할 것 없이 화폐를 다 찍어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 우리가 지역 화폐 막 찍어내. 그거 갖고 튀어버리면. 내 마음대로 막 찍어가지고 막 쓰고 다니면. 그럼 한국은행 존재 가치도 없고, 그 화폐가 통용이 안 되면 어찌 돼요? 베네수엘라처럼 그 화폐 가치가 완전 대폭락하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화폐를, 그죠? 통용하고 쓰기 위해서는 법제화 시켜야 되는 과정도 거쳐야 되는 것이고, 또, 그래 보면요, 탈세하기가 진짜 좋은 거죠. 그래 보면 또 탈세 방지법, 뭔가를 또 제정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법적인 절차만 해도 이거는 한 1년은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할 수가 없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화폐를 정부에서 통제할 방법이 없어진다. 너무 쉽게 오픈되어 있다. 두 번째는 국민들이 안 쓸 것 같아. 왜? 나의 모든 동선이 다 추적되니까. 그래서 안 쓸 것 같아. 이런 생각. 근데 주식시장의 반응은 그죠?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이 주식시장의 테마의 시작,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테마의 시작은 결국 정책실장 김용범에서 나왔다. 그죠? 출발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이게 테마의 시작이에요. 누군가 세력도 밑도 끝도 없이 막 그걸 뭔가를 찾아내는 게 아니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에서? 사람한테서. 그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한다. 그러면 또 비슷하게 찾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경제수석, 그래 표현하거든요. 경제수석. 그런 단어에 익숙한데, 이번 정부는 보니까 경제
성장 수석, 경제 성장 수석. 그러니까 성장이란 말을 붙여놨어요. 하준경이란 분이 경제 성장 수석이래요. 이분은 그전 이력을 보면 뭐 내수 부양을 위한 뭐 학장 재정 정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많이 피력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추경 예산 해서 이거를 갖다가 기반으로 뭔가를 쭉 하겠다. 이번에 13조 추경 예산, 30조 추경 예산 해서 13조를 뭐 민생 이쪽으로 또 쓰겠다. 뭐 이쪽이 이런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장수석 하준경. 그러면 또 누가 있어요? 이름이 그죠? 조금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류덕현 맞나? 막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생각을 하고 또 촬영을 할 때는 그전에는 옆에서 이래 보좌하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앞에서 이제 PD님이 또 이렇게 사인도 주시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또 잘못하면 이렇게 또 편집을 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적당히 실수해도 뭐 편집을 탁탁탁탁 해주면 넘어가고 했는데 그죠? 알다시피 이 변두리 유튜버가 되다 보니까 유튜버도 아니에요, 실상은.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죠? 우리 교육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그냥 이거는 보관하고 있으면 이게 사라져요. 관리가 안 돼요. 근데 유튜브는 이런 자료를 보관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좋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뭐 그런 목적으로 유튜브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무슨 전문 유튜버가 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은,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 내가 언제든지 볼 수 있다 이 장점. 그래서 자꾸 이쪽에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요 그죠? 그것도 어찌 보면 시간 낭비 같더라고요. 실수하면 어때? 뭐 그런 생각으로 그냥 실수하면 한 대로 그냥 막막 올려요. 그냥 보관해 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그냥 뭐 마이크 소리가 안 좋다, 목소리가 안 좋다 하니까 뭐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재정이 풍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성능 좋은 마이크 막 시설 어떤 그런 스튜디오 이런 거를 꾸며서 하면 뭐 좋겠지만 그러면 좋은 영상이 나오겠지만 알다시피 보시다시피 그냥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제 뭐 걸음마 단계인데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지금 마이크는 얘는 또 그래도 하나 샀어요. 조금이라도 조금 뭔가를 이 소리가 문제가 있다 하니까 뭔가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크 샀는데 이 마이크의 단점이 너무 고장이 좀 자주 잘 나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점이 있네요. 예, 어쨌든 신임 재정기획부인가? 아마 그쪽에서 또 류덕현 이분을 제가 아마 어저께 그 도서관에서 조사를 하다 좀 끝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대충 설명을 드리면 어떤 식으로 해서 테마가 형성되는지 만들어지는지 그죠?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반드시 이렇다, 무조건 이렇다 이렇게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힌트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추경 예산을 30조를 했어요. 그리고 지역 경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죠? 뭐 15만 원에서 뭐 한 50만 원, 40만 원인가 막 돈을 막 나눠줘요. 그럼 그것을 사용을 하게 만들면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돌아가겠죠. 근데 그 돈을 주고 그냥 그죠? 너 마음대로 아무거나 막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하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 결국은 민생 경제 활성화에 뭔가를 쓰겠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13조란 돈이 풀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포커스를 딱 맞추고
수의 종목을 찾아보는 거예요. 물론 이미 시세가 난 종목은 볼 필요가 없죠. 그죠? 저도 뭐 조선주, 뭐 방산주 이따만큼 올라가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데 그게 뭐 하나오션이 옛날 대운대 어떠고 저쩌고 열심히 떠도 그건 멍청한 짓이죠. 그죠? 저 말고도 거론한 사람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미 시세 나고 대한민국 주식장이 다 아는 종목은 거론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래서 안 오른 종목, 반응이 없었던 종목, 사람들이 관심 없는 종목, 이런 것들을 찾아서 설명을 드리는 게 그게 맞죠. 근데 이거는 뭐다? 대중이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다 보니까 싸게 살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지겨워요. 그리고 항상 바닥에 있는 종목은 거래 없이 퉁퉁퉁 더 잘 빠져. 매수세가 없다 보니까. 갖고 있는 사람은 아이고 지겨워 미치겠네. 팔려고 해도 매수세가 없고 보다 열받아가지고 에라이 먹으라 하고 마이너스 5%, 10% 시장가에만 냅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도 없이 갑자기 하방 VI가 뻑 걸리는 이유도 누군가의 발작, 신경질이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총 바닥에서 찔끔찔끔 조금씩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죠? KCC 글라스, 그죠? 이 부분 설명드렸죠. 감액 배당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 근데 바닥이지만 바닥 밑에 지하가 있었을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끝없이 분할 매수. 나는 5% 간격으로 내가 최초에 33,000원에 샀으면 거기에서 32,000원, 31,000원, 30,000원, 29,000원 이런 식으로 1,000원 단위로 끊어서 조금씩 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종목마다 대응 방법이 틀리지만 얘는 그냥 1,000원씩 끊어서 예약 매수 걸어두자. 그럼 뭐 들어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러면 저가의 수량도 모으고 평당 관리도 되고 그런 거죠. 똑같은 종목을 대응을 해도요. 분할 매수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특히 바닥 종목은요. 한 10% 정도 차이 나는 것은 흔한 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분할 매수해라.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살아남는 생존 방법. 생존 주식이에요. 생존 주식. 그래서 반드시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막 여러 가지 설명을 했으면 그죠?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추경 그게 또 핫하죠. 30조니까 13조를 민생에 풀고 그 13조가 처음에는 이제 지역 화폐 이런 쪽으로 더석 움직였어요. 그러면 지역 화폐든 13조 현찰이든 뭐든 그거 갖고 뭐 해요? 일단 써야 돼요. 어디다? 그 대상이 테마가 또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찾아본다. 일단은 조금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잠시 끊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